명절 연휴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년보다 긴 연휴에 갑작스러운 폭설과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지만 묵묵히 현장을 지켜준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경찰 공무원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주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힘차게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치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휴 동안 만난 많은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 에너지 3법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분야인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휴 기간 있었던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쇼크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 통상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연휴 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문제, 영장 쇼핑, 부실 졸속 수사 등 총체적 사법 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냈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럴 경우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62%에 달했습니다.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사법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흥묘 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현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신중하게 더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이재명 세력의 경제관과 외교관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미 행보가 국내에서 논란입니다. 지난 21일 급조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더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미국 조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와 국민의 시설이 싸늘해지자 서둘러 가면을 바꿔 쓴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차한 가면극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일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지휘했던 민주당은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반미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비례대표 1, 2번에 나란히 배치했다가 비판을 받자 서둘러 사퇴시켜 꼬리 자르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강화는 정치쇼가 아닌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때 가능합니다. 모든 동맹은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체결로 한미 양국의 원전 동맹이 본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조선업을 협력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첨단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필수적인 역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산업을 연결고리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산업 역량을 저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산업 전반을 악화시킬 것이 뻔하며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 고집은 원전 수출 촉진은커녕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간 주범입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역시 민주당의 몽리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면을 바꿔 쓴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의회에서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재명 세력의 거짓말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도 당부합니다.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으로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 조야와의 소통 창구였던 한독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토론회의 쟁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서 반도체 산업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를 예로 둘지 여부입니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이미지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절실한 규제 개혁입니다. 이러한 개혁 입법까지 정치공학적 이해득실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겠습니까? 토론회 좌장까지 맡아서 마치 본인이 중재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겠습니까? 민주당의 짜고 치는 정책 토론회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바탕 벌린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역시 개미 투자자의 비판을 피하면서 좌파 세력의 비위도 맞춰보려는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극을 하든 쇼를 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산업계 혁신을 방해하면서 토론회 정도로 적당히 눈치고 넘어가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세력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칭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채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첨단 산업 육성에 손꼽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